자, 10번 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테스트 기법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세요. 뭐 4가지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일단 블랙박스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입력과 출력, 기능 명세 2가지가 블랙박스 테스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내부 구조 테스트와 논리 테스트가 해당이 된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몇 번 더 업로드를 다시 하는 건데, 정말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용어를 직설적으로 그냥 풀이하면 이런 거죠. 블랙이라는 건 뭐예요? 블랙이라는 거, 이거는 검은색, 우리가 검은색, 흑색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박스라는 건 뭔가요? 이거는 상자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검은색 상자가 있는 거예요. 말뜻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은 검은색 상자가 있는 거예요. 검은색 상자가. 자, 이게 상자죠. 자, 얘가 만약에 검은색이에요. 자, 이렇게 검은색입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글자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 했을 때, 자, 지금 제가 뭔가를 막 입력을 했어요. 뭔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 자, 이게 막대기가 좀 움직이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만약에 얘가 색깔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런 다른 색깔이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보일 텐데, 근데 검은색이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요? 지금 입력한 데이터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거죠. 가려져 있는 거. 가려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 수 없음. 알 수 없어요. 가려져서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어디를 알 수 없는 거냐면 그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지. 외관으로만 판단한다. 우리가 왜 흔히 인생에서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왜 애니메이션 작품도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인가?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원래 만화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만화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경우가 뭐예요? 블랙박스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왜 한때 소년원 무슨 전문으로 이렇게 재판 진행하시는 판사님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고. 맞죠? 학부모님은 막 질타하면서 사고 친 학생 학부모가 법원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보호자한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고. 어른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거 막 지적한 영상이 있었죠. 그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자바에서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 아시죠? 프라이빗.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비공개라는 말도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비공개. 그 다음에 사설 이런 뜻으로도 원래 쓰입니다. 프라이빗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공개니까 정부기관에서도 원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국가정보. 자, 이거 그냥 민간인이 이거 뭐 하는 기관인지 알아요? 무슨 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물론 법적인 어떤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죠. 법적으로는 정부기관인 거는 알아요. 정부기관이면서 어떤 간첩 잡는 역할이나 간첩 잡기
뭐 어떤 외국에 대한 또는 뭐 북한에 대한 뭐 정보 수집, 맞죠? 이런 거 하는 역할이 첩보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국가정보원이 획득한 첩보 내용이 민간인들이 알 수가 있어요? 획득한 첩보 내용을 민간인이 알지는 못하죠. 예, 기본적으로 비밀로 담고 있죠. 맞죠? 다 대외비 이상의 어떤 군사 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막 그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이 그러죠. 그래서 국방부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국방부로 따지면은 이제 그런 거지. 제가 근무했을 때는 이제 뭐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제 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했다가 지금은 뭐 무슨 방첩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라고 해서 뭐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군대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비슷한 역할을 하죠. 네, 군대로 따지면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건데 당연히 첩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뭐 통신 기반, 뭐 감청 업무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란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블랙박스는 여기 용어에서 나온 대로 입력과 출력이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이 하나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입력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이제 입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 신호가 들어가겠지. 자, 이게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출력 신호가 또 나오겠죠. 맞죠? 뭐 이쯤에 출력 신호가 뭐 나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출력이잖아요, 출력. 그러니까 입력을 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 근데 중간에는 안 보여. 중간에 여기 이게 뭐가 있는데 안 보여. 외관으로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죠.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깊이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다고 해요. 자판기. 자, 여러분 음료수 자판기 많이 아시죠? 음료수 자판기가 있어요. 자,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을 주화, 뭐 주화라고도 같은 말을 하죠. 동전. 자, 그래서 동전이나 또는 뭐 지폐 같은 거, 지폐를 투입하면 그 음료수를 고를 수 있죠. 그 음료수를 고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른 음료수가, 버튼을 누른 음료수가 결국에는 그 이제 밑에 자판기가 출력을 하죠. 음료수를 꺼내주죠. 그러면 음료수가 꺼내지면은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음료수를 손에 잡을 수 있죠. 맞죠? 이런 절차가 되는 거죠.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음료수를 고른 다음에 이 음료수가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밖으로 나오는지 그 절차를 알 수 있어요? 모름. 왜? 가려져 있으니까. 고철덩어리로 내부 구조를 알 수 없게 가려놨으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안에 어떻게 생겨먹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입력과 출력만 알 수 있는 거지. 안에 모르니까. 블랙박스야. 아유, 검은색으로 안 보이는데 어떡해. 그 다음에 여기 또 얘기한 대로 뭐예요? 기능 명세죠? 아, 기능을 명세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블랙박스로 만든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단순하게 그냥 핵심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 그래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료수 꺼내주는 자판기. 네. 근데 이것도 귀찮다 이거지. 아 그냥 자판기야. 자판기 그러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 아 뭐하는 역할인지 다 알거든. 자판기가 뭐하는 역할인지 눈맞잖아요. 자판기가 물론 제조사가 좀 다를 수 있고 뭐 기종도 다르겠지만 자판기 그러면은 뭐 음료수 뽑아내는 거 다 알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또 이제 그런 거지. 계산기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자, 계산기라고 했을 때 계산기면 그냥 덧셈 이게 끝이에요. 아니면 뭐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이거 뭐 하는 것들입니까 이거? 예? 이거 뭐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C 언어 배우셨을 거 아니야. 덧셈, 빼기,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기. 맞죠? 이런 거죠? 그런데 보세요. 되게 단순하죠? 네, 표현이 단순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기. 이거를 이제 계산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딱 이 얘기를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이 기호를 봤을 때 아 이게 뭐 하는 역할의 연산자라는 걸 그냥 표현을 단순하게만 해도 알아먹잖아요. 맞죠? 예, 이런 게 블랙박스예요. 이렇게 되는 게 블랙박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는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있다. 전부 기능, 전부 기능들을 이렇게 명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이트 박스 테스트는 뭐겠습니까? 화이트 박스 테스트. 화이트 박스 테스트는 딱 각이 정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에가 훤히 보인다고. 안에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화이트니까 밝은 색이잖아.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맞죠?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의혹이 생긴다, 뭔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정보기관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이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뭐 이런 사건이 터졌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뭔가 어떤 그 투명하게 사건이 일어난 어떤 그런 뭐 원인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해야 되죠. 맞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니까 내부가 이렇게 다 보인다 이거지. 안에 무슨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자, 이거를 이 화이트 박스 테스트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는 거죠. 용어를 아주 자세하게 풀이하는 거예요. 마치 국어사전, 백과사전 우리 그 사이트 긴 글 설명이 있듯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지.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항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A항과 B항을 서로 더하는 가산 연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맞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세히 서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자세히 서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맞죠? 이런 게 바로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두 개의 항이 필요한 거죠. 뺄셈도 똑같겠지. 빼기라고 하는 것은 최소 두 개의 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A항과 B항을 서로 감산해서 결과가 나온다. 맞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곱셈도 할 수 있겠네. 곱셈. 자, 곱셈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맞죠? 뭐 프로덕트, 뭐 아니면 뭐 멀티플라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프로덕트, 뭐 멀티플라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최소 항이 두 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도 이제 더 살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플러스라는 기호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다음 여기도 또 나오겠죠. 뭐 이제 나누기. 그러면은 뭐 나눗셈이라는 것은, 나누기라는 것은 뭔가 어떤 물체를 균등하게 뭐 비율에 맞게 나누는 작업이다. 분리해서 나누는 작업이다. 맞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나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절반으로 뚝 나눈다든지 뭔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분수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예, 뭐 이제 막 살 더 붙이는 거야. 막 계속 붙여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얘도 나머지죠. 영어로 MOD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한다. 예,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예, 물론 여기다 이제 살을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홀수와 짝수를 구하는데, 짝수를 구분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등등. 예, 되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나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예, 완전 저 뒷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간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응시자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강남역 일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예, 뭐 뒷골목 무슨 뭐 돌멩이 개수까지 다 셀 수 있어요. 뒷골목까지 다 알아요. 그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강남역을 자주 갔거나, 또는 뭐 강남역에서 거주를 오래 했거나 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뭐 뒷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겠지. 맞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구조 테스트, 논리 테스트가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부 구조 테스트, 논리 테스트니까 내부 구조 어떻게 생겨먹는지 다 안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 대로 논리 테스트. 논리 테스트가 중요한 거죠. 논리라고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를 판별하는 겁니다. 맞죠? 이 동작이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3 더하기 4를 했어요. 3 더하기 4를 했더니 여기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서술된 어떤 덧셈의 기능 역할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단 말이지. 내부에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덧셈 구조가 상세히 나와 있다. 서술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4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7을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맞죠? 이게 정상값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게 정상이니까 이거는 그럼 맞다라고 판단을 하겠지. 조건이 맞는 거죠. 논리가 맞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맞다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이 아니야. 3 더하기 4를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 이런 아니 3 더하기 4를 했는데 뭐 12가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러면 이게 논리가 틀린 거죠.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틀린 값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다. 이게 만약에 게임이라고 해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유닛이 총을 쏜다. 이런 동작을 어떤 하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여기서 뭐 총 발사 버튼, 격발 버튼을 입력을 했어요. 자, 총 격발 버튼을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유닛이 총을 쏠 거 아니에요. 총을 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 데미지 버그가 일어나면 그럼 이건 뭐예요? 논리적으로 틀린 거죠. 네, 틀리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테스트 서버에서 뭐 이제 플레이 해보고
이후 현상을 뭐 스크린샷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녹화를 하겠죠. 당연히 고객센터에 제보를 하겠죠. 맞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테스트 서버가 됐든 본 서버가 됐든 어쨌든 서버가 운영되는 온라인 게임에서 뭔가 밸런스가 붕괴되는 어떤 이런 버그가 발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보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틀렸으니까.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것을 반드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구조 테스트, 논리 테스트, 화이트 박스 테스트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따진다. 이해되셨나요? 네,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블랙박스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박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내부가 다 보이는 거죠.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얀 박스니까 다 보인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내부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 수 있고 아주 자세히 서술한다. 그래서 내부 구조, 그 다음에 논리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